지난 영상에서 이런 HTML 파일에 배경색, 글자색, 글자 크기를 지정해서 샘플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CSS는 어떻게 작성했죠? .css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긴 형태의 코드를 넣었을 겁니다. 그럼 이 CSS의 기본 구조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할 겁니다. 규칙도 없이 무작위로 작성하진 않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CSS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데 CSS는 선택자, 속성, 값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택자는 대상, 즉 CSS가 무엇을 장식할지를 지정합니다. 샘플 코드에서처럼 태그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그에는 이와 같이 클래스, ID 등의 속성을 추가해 그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속성 값을 넣었다면 CSS의 선택자로 클래스 값, ID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는 장식 내용이 들어갑니다. 장식 내용은 속성 값의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속성에는 폰트 모양, 문자 크기, 배경색 등 유형이 들어가고 값에는 색깔, 크기, 정렬 방식 등 구체적인 모양을 지정합니다. CSS가 여러 개인 경우 값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서 구분합니다. 하나일 때는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개수에 관계없이 세미콜론을 붙일 것을 권합니다. 당장은 하나만 쓴다 하더라도 이후에 2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의 변화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CSS 작성의 몇 가지 규칙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식을 여러 개 사용하면 세미콜론을 붙여 구분한 것처럼 선택자도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양식을 여러 곳에 적용하고 싶을 때 유용하며 쉼표를 사용해서 각 선택자를 구분합니다. 다만 장식과는 달리 하나일 때 혹은 여러 선택자에서 맨 마지막 선택자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문자와 소문자입니다. 기본적으로 CSS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버전에 따라 소문자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문자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HTML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div 내부에 있는 p 태그처럼 하위 태그를 선택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상위 태그를 먼저 쓴 다음에 한 칸 띄우고 하위 태그를 쓰면 됩니다. div, p와 같이 선택자를 쓰면 div 내부에 있는 p 태그만 CSS를 적용하며 그 외의 p 태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CSS 작성 기본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주요 속성들을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문자에 관련된 속성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문자 크기를 지정하는 폰트 사이즈 속성입니다. 폰트 사이즈는 폰트 사이즈 15픽셀 또는 폰트 사이즈 미디엄과 같이 숫자 혹은 키워드를 사용해 지정합니다. 숫자로 쓸 때는 px, rem 등 단위를 반드시 써줍니다. 단위는 또 절대 단위와 상대 단위로 나눕니다. 절대 단위는 어디에 쓰든지 간에 값이 똑같으면 전부 똑같은 크기를 가집니다. 여기서 쓰는 단위 중 하나는 픽셀입니다. 이제 상대 단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상대 단위는 기준이 되는 요소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됩니다. 주로 쓰는 단위는 %와 램이 있습니다. %는 자신의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지정하는 단위고 램은 루트 요소, HTML 요소에 지정된 크기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지정하는 단위입니다. 당연히 기준점의 크기가 변하면 상대 단위는 값을 바꾸지 않더라도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반면 절대 단위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고정된 크기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단위와 절대 단위를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HTML 파일은 h1 태그, h2 태그, p 태그로 각각 작성했으며 이 파일에 적용된 CSS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절대 단위 h2는 고정 크기 20픽셀로 나옵니다. 다음으로 상대 단위 h1 태그는 램이므로 최상위 태그 HTML의 크기인 20픽셀을 따릅니다. n램이라고 하면 HTML 크기의 n배로 하겠다는 것이므로 h1 태그의 크기는 20픽셀의 1배인 20픽셀이 적용됩니다.
그럼 폰트 사이즈가 정의되지 않은 p 태그는 어떻게 될까요? 폰트 사이즈가 정의되지 않으면 부모의 폰트 사이즈를 따릅니다. p 태그의 부모 태그는 body이므로 body 크기를 따르는데 body도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body 또한 부모 태그의 html의 크기를 따릅니다. 따라서 p 태그는 html 태그의 크기 20픽셀이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html 사이즈를 15픽셀로 줄여볼까요? 절대 단위 h2 태그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html 크기를 따라가는 h1 태그, p 태그는 크기가 변합니다. 실행하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p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30%로 지정하면 어떨까요? 퍼센트니까 부모 요소인 body를 따라가지만 body는 html 크기를 따라가므로 결과적으로는 html의 크기 15픽셀을 기준으로 하며 15픽셀의 30%인 4.5픽셀이 p 태그의 크기가 됩니다. 실행해보면 눈에 띄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사이즈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나 단위를 바꿔가면서 하면 상대 단위와 절대 단위의 작동 방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은 손으로 직접 해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CSS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만들고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효과는 더더욱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